10쪽 읽고 한 문장 남기기 시간. 여러분 한 문장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으셨나요? 저는 돈키호테의 이 42장에서 유일하게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678페이지인데요. 그 자리에는 돈키호테도 있었는데 이 책이 돈키호테라는 걸 아차 싶었을까요? 돈키호테도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긴장한 채 이 희한한 일들을 기사도의 환상에 내맡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한 문장이 돈키호테에 등장을 하고 이제 맨 아주 앞서 있었던 그 아버지가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써버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써버리기 전에 미리 4등분을 해서 삼형제에게 3분의 1씩 나눠주고 나머지 4분의 1은 자기가 갖고 자식들은 길을 떠난 그 자식들이 또 포로가 되어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데 그 포로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여자가 또 내가 그 사람 아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자기 동생을 앞에 있는 포로가 동생이었고 그 여자가 만난 건 뭐 형이었고 막 그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돈키호테가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의 정말 다양한 뭐 한 20, 30년이 압축되어 있는 이 삶의 이야기 들으면서 본인이 그동안 정말 밭을 팔아 땅을 팔아서 샀던 그 많은 기사도 문학 속 이야기들에 매료돼서 지금 기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적인 그 기사도 이야기들에 젖어서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 진짜 머릿속에 이 자유로운 상상을 하면서 지금 있을지가 내가 이걸 위해서 진짜 길을 떠났구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달라지면서 이렇게까지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매료됐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나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자기 뭐 주위 중요한 타인에 대해서 그 가족이 될 수 있겠죠. 하는 이야기들을 같이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 관점의 변화가 오고 하면 저도 참 기분이 좋고 저조차 제 삶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고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 한 문제 남기기 하다가 또 딴 데로 넘어가네. 의식의 흐름대로 해야 되겠다. 뭐 여기도 어차피 돈키호테 기사대 환상에 젖어서 지금 자기만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조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신랑을 되게 미워했어요. 되게 시간이 많은 사조 이교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는 4일을 일하고 4일을 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제가 챙겨줘야 되고 밥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잡혀있고 매여있고 그리고 이야기도 막 되게 심드렁하게 정말 재미없는 시점도 오고 이야기도 통하지도 않고 저희도 한참 같이 산을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나도 이제 뭔가를 의미 있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계속 여기 누군가를 계속 백업해주는 어떤 그런 이인자로만 항상 머무르는 데에 대한 약간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신랑 탓을 했죠. 신랑 맨날 챙겨줘야 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책 모임을 갔다가 빨리 와요. 신랑 밥을 챙겨주러.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래 돈을 버니까 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조차 제가 제 생각, 제 관점 안에 사로잡혔던 거죠. 누가 챙겨달라고 했냐. 필요 없다. 내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건 꼭 제가 제 해야 될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제가 막 다른 사람도 같이 점심 먹으러 가는데 난 거기 못 가고 막 오고 제가 만든 족쇄였던 거죠. 제가 만든 족쇄. 이제 그런 거를 깨닫고 그리고 뭔가 나는 누군가를 백업한 삶이 아니고 내가 내 나름대로 만들어간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제 문제를 규정을 했죠. 그럼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해보자. 목표를 세우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사는 거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 공부도 이제 한 3, 4년 하고 상담 센터도 오픈을 하고 그랬는데 오픈을 하고 그 중간에 봤더니 제가 졸업할 때 즈음 되어서 상담 센터를 오픈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디서 일을 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마음이 그때 생긴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따르기에는 제가 이미 센터를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걸 당연히 상담을 공부를 하면 센터를 열고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졸업 전에 이제 공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기존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를 찾아가 봤더니 거기는 무슨 상담사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커미션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쪽이 이제 상담센터 운영자의 역할이더라고요. 뭐 상담도 물론 하지만 운영자의 마인드를 기본으로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싫다. 난 재미없다. 안 할 거다. 이 마음을 또 가지고 그걸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할 거를 마련하면 되는데 저는 계속 뭔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이게 운영자의 어떤 뭔가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액션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오픈하고 저희 신랑이 저를 되게 저는 그때 또 생각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나를 뭔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약간 족쇄를 채우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뭔가 남편이 버는 그 재정 안에서 내가 뭔가 기생해서 살아가는 약간 기생충 같은 인간 이렇게도 저 스스로 거의 자학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오픈을 하고 신랑은 저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제가 이 공간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 믿음에 저의 장수가 되어 주었어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우리 신랑은 제2의 삶을 어떤 공유 오피스의 대표로서 삶을 만들게 되었고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역할을 나름 저는 같이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고 이걸 어떻게 내 나름대로 정말 가치롭게 해 나갈까는 지금 계속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그 무리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기사도 문학에 심취했던 걸 다시 떠올리면서 이 사람들의 듣는 이야기와 함께 생각이 잠겨 있다는 그 부분이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은 뭐고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 돈키호테 이 모습이 제가 지금 이제 학원에서 어떤 일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한 문장 골랐고요. 똑같이 제가 그저께 독서했던 그 출근하기 싫은 날에 카프카를 읽는다. 여기 보면 이 책이 살바도르 달리 버전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리 버전의 돈키호테인데 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달리는 괴짜짓 전문가라고 합니다. 달리는 이런 말도 했어요. 아무도 내 머릿속에서 싹트고 있는 것을 간섭할 권리가 없었고 나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했고 그 달리는 뭐 나는 세상의 배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달리의 정말 자유로운 영혼에 이제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 저자는. 이 책을 쓴 김남금 씨는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 가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막 학교만 가면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숨이 차고 머리가 아팠다고 해서 한 달 동안 결석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저는 학교를 오래 결석한 친구가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일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원인을 찾으려고 막 신경외과 가서 내 사진도 찍고 했지만 너 밥 잘 먹으면 된다라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게 벌써 40년도 지난 일이고 되게 허탈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 친구한테 가면 어떤 일이 있어? 너는 학교에 가면 좋은 게 뭐야? 막 두렵고 피하고 싶은 건 뭐야? 이런 거 누군가 물어봤다면 이 친구는 4학년 이 친구는 깨닫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여긴 적혀 있어요. 당시에는 왜 학교에만 가면 아픈지 몰랐지만 이제는 안다. 학교는 내게 엄청나게 무섭고 싫은 것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었다. 그중 으뜸은 체육이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구호 아래 운동장에 나가서 뜀뛰기부터 뜀틀까지 수행해야 됐는데 자긴 정말 사라지고 싶었대요. 너무 규칙과 규율이 촘촘해서 이걸 왜 물어봐요? 라고 물어볼 강단도 없었고 그래 이를 악물고 골골대면서 규칙에 따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친구는 되게 힘들어서 나 체육 너무 싫어하기 싫어.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데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뇌 사진을 찍으러 40년 전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는 세계의 배꼽이다라는 살바도르 달리의 그 배짱을 우리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도 그래서 이제 나는 세계의 배꼽은 못 돼도 내 방 안의 배꼽은 되지 않겠냐. 내 방 안에서 내가 원하는 상상을 마음껏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달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달리는 진짜 재능이 많았던 친구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규격화된 인정을 받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 본인이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어떤 게 있으면 특히 종이가 이거 그리면 뭔가 다를 것 같은데 하면 또 그 그림에 엄청 몰입해서 그리고 자 이렇게 맞춰서 그려 하면 뭐 이상하게 그리거나 전혀 규격에 안 맞게 그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달리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적표 생활 기록란에 너무나 뿌리 깊은 정신적 나태함에 사로잡혀 있어서 학업 발전이 전혀 불가능함이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적 나태함에 사로잡혀 학업 발전이 전혀 불가능한데 나중에 그 대학교 시험 입학 시험을 칠 때 대학교 입학 시험이었나? 아까 여기 있었는데 네 학교 왕립미술학교 마드리드 왕립미술학교 입학 시기 시험은 6일 동안 이어졌는데 대생을 정해진 크기대로 그리는데 달리는 한 번도 규정에 따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입학 시험에서도 규격에 맞지 않아서 그렸다 지우고 해서 시간이 다 써버렸대요. 그래서 마지막 6일째 규격에 어긋난 그림을 그려서 냈대요. 그런데 결과는 합격. 왜? 대생이 너무 훌륭해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에 내가 따라야만 된다라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 그럴 땐 차라리 내 스타일대로 해보면 그게 세상과 통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달리가 정말 엉뚱한 부분은 야 대단하다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달리가 그림을 그리고 막 시계가 녹아내리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상상을 그렸나 보다라고 하는데 달리가 그린 그림들은 상상에서 나온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로 사물을 보는 방식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자 기억의 지속 속 늘어진 시계 역시 그의 눈에 보이는 시계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달리의 마지막에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요. 자서전은 보통 인생을 말년에 쓰잖아요. 과거를 회고하며. 그런데 달리는 36세의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저 자서전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자서전대로 살겠어! 와, 자서전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긍정 확언을 하는 거랑 똑같죠. 나는 이렇게 되었다. 이제 그것대로 사는 거죠. 달리가 그 자기 긍정 확언의 어떤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이 자유로운 영혼이 사실 생각한 거는 나는 이렇게 살겠어라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 그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삶의 방식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리의 자서전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공언을 하고 살았다고 하니, 남과 같게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들과 다르게 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던 우리 달리의 삶을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돈키호테와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셔서 자기만의 아주 만족스럽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밤에 만나요. 안녕.